우리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키웠단 말이죠. 군사력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는 뭐 기술력이 세계 10위권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북한은 R&D 기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전후 복구하고 지금 세계 모든 면에서 10위권에 들 정도 이렇게 잘 달려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붕괴시킬 수는 없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출연인 것 같은데요. 요즘 핫 이슈가 뭐 함정, 조선업 협력, 한미 협력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무튼 떠먹여주는 TV도 요즘에는 뭐 국방, 방산 분야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아는 대로 쉽게 재미있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없으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 70여 년 동안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된 건 사실이에요. 미군이 그렇게 하면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돈을 이제 경제 발전에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19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이제 급속도로 발전했고, 북한은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 현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급속하게 남한하고는 이제 안 되겠다. 핵 미사일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핵무장한 거고, 우리는 미군이 일단 우리의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경제 발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키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미군이 없어도 북한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 6해 공군 공이. 그러나 북한이 그런 걸 대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쓰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핵무기를 쓰지 않는 한 북한은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외세의 지원 없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데, 미군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미군이 나가면은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죠. 그러나 핵무기라는 건 유사일에 딱 한 번만 사용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이외에는 핵무기를 쓰면 자기들 죽는다고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특히 전쟁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고 다 외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GDP 1년 근데 총 생산이 GDP가 우리보다 45배가 우리가 많아요.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국방비도 우리가 한 20배 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나 핵 이 문제는 우리가 미군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층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각국에 다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GFP,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쓰여요. 근데 이게 딱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거기에는 한 60여 개 요소를 대입해가지고 이제 지수를 내는데, 거기 이제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5위, 세계 5위고, 일본이 8위인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맞지는 않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강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계속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력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켜왔고, 일본 같은 경우는 평화헌법 구조에 자기들은 군대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국방력 건설을 좀 더디 해왔어요. 그리고 미군이라는 거대한 그 칠함대 기함도 일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국방비에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우리는 GDP의 한 2.8% 정도 매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일본은 GDP의 1% 투자를 못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GDP 1%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미군이 없이 중국을 독자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자기 군사를 키우고 있다고. 그래서 일본은 총 동원력만 내리면 급속하게 군사를 키울 수 있는 나라인데, 현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국방력은 좀 처진다. 특히 육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도해요. 병력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총 병력이 우리 한 50만 되는데 일본 한 24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다음에 육군은 우리 병력 많고 탱크 수, 자주포 수, 뭐 미사일 이런 거 훨씬 많단 말이죠. 육군은 우리가 압도한다. 그러나 공군
공군은 일본하고 비슷해요. 공군은. 특히 이제 가장 앞서가는 전투기 F-35 같은 경우 일본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태수도 비슷하고. 근데 해군에 있어서는 해군력은 우리가 항상 쳐져요. 해군력을 비교할 때는 총 함정 척수, 그다음에 다 척수를 보태서 톤수, 그걸로 이제 이 평가를 하는데, 특히 일본은 대형 함정이 많아요. 구축함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수가 많고, 그래서 해군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뒤진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북한은 우리한테 핵무기로 위협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쓰기 어려운 무기다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가지고 통상 비교를 하는데, 북한이 제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 전력이라고. 미사일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단거리부터 대륙간 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그 다음에 탱크 수, 자주포 수, 그 다음에 방사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가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우리보다 압도한다. 특히 병력도 북한은 110만 명이고 우리는 50만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월등한데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자랑하면서 항상 초전에는 막 방사포나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뒤처져 있어서 미사일 전력. 그런데 2021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다고. 그러나 우리가 잠재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어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데, 미사일 지침 해제하고 나서는 우리도 급속하게 미사일 전력을 발전시켜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온 게 현무5 같은 미사일. 이거는 뭐 세계적인 무기거든. 이거는 핵탄두 만 실었지 재래식 탄두 중에서는 가장 위력이 세다. 탄두 중량이 뭐 9톤, 8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파괴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우리가 급속하게 발전시키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이제 현무5 같은 거는 뚫고 들어가서 벙커버스트라고 하죠. 이런 거 해가지고 지하 100m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은 뭐 어쩔. 북한은 인류에서 북한이 제일 땅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굴하고 지하시설을. 그냥 그걸 자랑으로 하겠는데, 우리가 그런 걸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니까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F-35 같은 경우는 F-22와 더불어 세계 최강 전투기이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북한이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대공 방어 능력이거든. 그거는 첨단 기술이 갖춰야 되는데, 사실 북한은 돈이 없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없어요. 인프라가 약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제일 잘 나가는 항공기가 미그 29인데, 이거는 뭐 지금 4, 50년 됐다고, 생산된 지, 가져온 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한다. 그래서 F-35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안 걸리고 휘저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거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잖아요. 뭐 한 번에 뭐 1000개의 표적을 잡아내고 1000km까지 잡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진 배는 세계 많지 않아요.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런 함정. 그 다음에 북한이 잠수함 전력도 우리보다 많단 말이죠. 그러나 성능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고.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의 주력 잠수함인데, 이거는 뭐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이제 독일 기술로 베이스가 러시아에서 만든 거 로미오급 위스키급을 가져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우리보다 성능이 열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산 안창호 3000톤 이런 것들은 뭐 3주 이상 안 들키고 가서 다 적진에 봉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정찰위성도 4개를 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정찰위성의 화상도가 엄청나게 우수해요, 우리가. 특히 싸위성 이런 것들은 전천후 다 탐지할 수 있으니까, 북한이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한미 정찰 자산에서 자기들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 능력 면에서는 북한이 두려워하지 않겠나. 전쟁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그들이 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치가 이 훌륭한 장치인데, 그런 통제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래 이 군사력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첨단 무기라 할 수 있고, 첨단 무기라 하면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건 첨단 무기라는데, 우리는 뭐 기술력이 세계 10위권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북한은 뭐 R&D 기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가져온 그 기술을 기반으로 진짜 7, 80년대 기술인데, 우리는 앞서가잖아요. 세계 최첨단. 우리는 IT 기술이 세계 1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경제력이 또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고, 특히 이제 지휘 통제 능력, 뭐 감시 정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어 능력, 특히 이제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방어 능력이 또 우수하잖아요, 북한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력, 기술력,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인구수도 많잖아요. 우리가 훨씬 병력수도. 또 전체 병력은 북한이 많지만은 우리 인구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많고, 그 다음에 대외 관계라든가 한미 동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 그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핵 미사일 발사하고 시험 발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기들이 존재의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한테 도저히 넘지 못할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해도 돈이 없고 첨단 과학기술이 없으면 뛰어넘을 수가 없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제 싸움이 붙으면은 가진 사람이 훨씬 손해죠. 없으면 나는 뭐 믿져야 본전이고 나는 뭐 내 재산 손해날 것도 없어. 그럼 막가는 막갑하죠, 막갑하. 그래서 북한은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붙으면은 손해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들어있잖아요. 뭐 산업시설, 경제 발전, 뭐 기업이라든지 산업 인프라가 엄청나게 월등하죠. 사실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북한은 밤에 시커머잖아요. 우리는 밝고. 그런 같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훨씬 많이 나죠. 그리고 북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장사정포, 그거를 전쟁이 일어나면 초기에 초전 기습 공격하겠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서두권 일대 주요 시설에 다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가 난다고. 북한은 뚜렷한 시설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지하화돼 있고. 우리가 훨씬 손해다. 그래서 가진 자가 안 가진 자가 훨씬 손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뭐 어려운 환경에서 전후 복구하고 지금 세계 모든 면에서 10위권에 들 정도 이렇게 잘 달려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붕괴시킬 수는 없죠. 우리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 북한은 대신 시설이 별로 없고 지하화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덜 손해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똘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출연했는데 사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말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데, 요즘에 방사는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 방산 중에서도 그동안은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는데, 이제 그 분위기가 선박 건조 동맹으로, 이제 한미 선박 건조 동맹으로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자꾸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선박 건조 분야, 특히 군함 건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져서 LNG 선박이나 세빙선 이런 것들로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인데, 이런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어서 이런 선박이 남미까지, 뭐 중동 남미까지 팔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댓글도 많이 달고, 그 다음에 선박 기업이 잘 돼야 또 투자도 하잖아요. 주식도 사고. 그러면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응원하는 거거든. 기업을 키우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익에 이제 도움이 돼서 방산을 통해서 자주 국방도 하고 또 국민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